그냥 미지수를 정하세요. 구하려고 하는 거를. x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부동식을 세워요. 그래서 풀어요. 그럼 x 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 명수라면은 자연수만 답이 나와야 돼요. 분수나 소수가 될 수 없고, 또 길이라면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뜻에 괜찮은가? 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 해가 정말 적절한가? 이런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잡고 부등식을 세운다. 범위를 풀고 거기에서 맞는지 확인 작업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홀수가 있었는데요. 5배 하여 15를 뺐대요. 그랬더니 처음 홀수의 2배보다도 작대요. 이거 갖고 식을 세울 거고요. 이를 만족시키는 홀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홀수를 x 잡는 거죠. 홀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 처음 홀수를 x로 잡을게요. 그럼 식을 세워야 되는데 x를 5배 하래요. x를 5배 해서 15를 빼래요. 15를 빼면 처음 홀수 x, 처음 홀수의 2배보다 작다. 짜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말 그대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본 겁니다. 짜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이제 풉니다. 2x를 빼니까 3x는 작다. 뭐보다? 15보다. x는 작다. 5보다가 되겠죠. 자,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홀수 구하시면 되거든요. 누구 있을까요? 5보다 작아야 되니까 1하고 3이 있다 라고 모두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홀수니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이 10, 높이가 h인 삼각형이 있어요. 넓이가 35 이상이래요. 요걸로 부등식을 세울 거예요. 넓이가 35 이상이다. 구하려고 하는 건 높이의 범위입니다. 근데 삼각형이니까요. 넓이의 식을 여기다 쓰고요. 블라블라. 여긴 넓이에요. 넓이식 쓰고 넓이가 35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지금.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밑변이 10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거기다가 잊지 말자 2분의 1. 왜?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밑변이 10인데 도대체 키가 h 얼마길래 넓이가 35 이상이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그럼 왼쪽을 계산해요. 얘랑 약분해서 5가 돼요. 그럼 5 곱하기 h가 35 이상이 되면 되거든. 그럼 5로 나눠줍니다. 그럼 높이는 7 이상이요 라고 답을 구하면 되죠. h의 범위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높이는 7 이상이면 된다. 여기에 2,400원. 오, 되게 비싸. 2,400원인 카네이션이 있는데요. 꽃다발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포장비가 비싸요. 포장도 중요하니까요. 4,000원은 무조건 포장비가 든대요. 자, 전체 비용이 4만원. 돈 많다. 4만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럼 카네이션은 과연 최대 몇 송이까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럼 최대 몇 송이냐고 했으니까 X송이. 난 카네이션을 몇 송이 사면 될까요?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미지수를 잡아주면 되고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금액. 여기 총 금액이 4만원 이하. 4만원. 내가 갖고 있는 게 4만원밖에 없나 봐요. 다 투자해가지고 엄마한테 꽃다발을 해드리고 싶답니다. 자, 이하. 그럼 이 꽃다발 금액에는요. X송이가 한 송이에 2,400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네이션 금액만 따지면 2,400X예요. 카네이션 2,400원짜리를 X송이 샀으니까요. 근데 이거면 끝이면 좋은데 꽃만 주기 뭐하니까 포장을 하잖아. 리본도 달고 포장비가 4,000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추가요 4,000원. 요 전체 금액, 이게 바로 이름하여 전체 꽃다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4만원 이하다 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은 그대로 남고요. 2,400X는 하고 4,000을 빼요. 36,000원. 그럼 나누기 2,400 하셔가지고
x는 드디어 약분됩니다. 동공, 공공. 공은 위에 하나 살았고 12가 2번, 12가 180번 들어가는 건가요? 아예 뭔 소리야. 12가 2번, 12가 30번 들어가는군요. 그쵸? 12가 30번. 자, 그래서 2로 약분하니까 x는 자꾸 나갔다 15. 15송이까지 살 수가 있다.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집 근처 옷가게에서 한 벌에 10,000원인 티셔츠가 있습니다. 한 벌에 10,000원이에요. 집 근처 옷가게에서는요. 집 근처에 있는 옷가게에서는 한 벌에 10,000원 쌉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벌에 9,000원이에요. 더 싸네. 인터넷에서는요. 인터넷 똑같은 옷 한 벌에 9,000원이에요. 이라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입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입하면 배송비가 총 2,500원이 더 들어요. 그럴 때 티셔츠를 몇 벌 이상 X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몇 벌 이상 사는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X벌 살려고요. X벌 살 거예요. 몇 벌 이상 살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은결아, 여기서 X벌 사면은요 얼마죠? 동네 근처에서 사면요? 그렇죠. 집 근처 옷가게입니다. 집 근처 옷가게에서는 한 번에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얘랑 이랑 곱해주셔야 돼요. 나 10,000원짜리 X에 사겠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요 X벌 샀어요. 은결 얼마일까요? 금액만 9,000원짜리. 그렇죠. X번인데 얘는 플러스 배송료가 있습니다. 배송비가 무조건 한 벌이든 두 벌이든 몇 벌이든 드니까요. 배송비가 2,500원이 더 플러스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인터넷 금액이 더 어떻다는 얘기죠? 더 싸다, 더 작다인 겁니다. 는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더 싸야지 이걸로 주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네에서 사는 게 더 나아서요. 유리하다는 거는 더 금액이 적다는 뜻입니다. 요거 풀면 돼요. 그럼 9,000X를 빼니까 10,000원에서 9,000원 빼봐. 1,000원이야. 아, 너무 빠르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2,500원입니다. 1,000으로 나눠요. 나누자. 나눴어. 그럼 왼쪽은 X가 되는 것이고요. X는 크다. 0 2개 없애고요. 뽕뽕 뽕뽕. 5로 나눠주면은 5, 20, 5, 25. 뭐야 이거? 그럼 2.5보다 크거든요? 몇 번 사야 돼? 2.5보다 큰 거면 된대. 그럼 적어도 몇 번은 사야 되는 거죠? 3벌 이상 사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벌. 왜냐면 한 벌에 1,000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3벌은 사야 3,000원이 세이브 되지. 배송비 2,500원 나가도 괜찮겠죠. 답은 3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차를 몰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 속력이 있어요. 속력. 이 속력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60km 간다. 이렇게 잡아준다고 치면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3시간을 달렸다. 그러면은 그때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큼 달릴 수가 있을까요? 1시간에 60 가는 속력으로 3시간 달렸다. 그럼 그때 달린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아니요. 그게. 네, 그래서 얼마큼 달릴 수가 있는 거죠? 1시간에 60 가요. 1시간에 60 가는데 3시간 달렸어요. 180km 갈 수 있습니다.
자,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속력은 내가 나의 능력이에요. 빠르기. 내가 1시간 동안 얼만큼을 갈 수 있는지 나의 빠르기고요. 내가 몇 시간 동안 갔는지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속력이 단위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요걸 다 맞춰주셔야 돼요. 얘네가 모든 건 속력한테 단위를 맞추는 겁니다. 속력이 단위를 2개를 갖고 있어요. 킬로미터 퍼 시. 그러면은 시간도 시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거리도 킬로미터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모든 단위를 다 속력의 단위로 맞춰주시는 것이고, 속력은 1시간에 60만큼 난 달려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3시간이면은 180km 달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속시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거, 속, 시 해가지고 거는 거리, 속은 속력, 시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물어볼 때는 얘네 둘을 곱한다. 옆에 있으니까 곱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거리를 계산할 때는 나의 속력, 나의 빠르기, 나의 능력에다가 내가 달린 시간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속력계가 고장났다. 자동차를 탔는데 그 안에 속력을 나타내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나의 속력은 얼마큼이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얘 나누기 얘 하면 되거든요. 180 나누기 3. 180 나누기 3. 그럼 60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은 나의 속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은 분수처럼 생겼잖아요.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내가 시계가 없었어. 시계가 없는데, 은결아 여기 좀 봐주세요. 시계가 없는데 전체 거리를 180km 달린 것 같고 나의 속력을 보니까 6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큼 달렸을까요? 그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180을 6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내가 총 간 거리를 나의 능력으로 나눠주시면 몇 시간 동안 갔는지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거리 나누기 속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이 다 여기에 공식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해서 이걸 잘 외워주시면 이거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서부터 할머니네까지가 200km예요. 근데 아빠가 오늘 50으로 쏘고 있거든요. 50km/h로 쏘고 있습니다. 은결아, 몇 시간이면 갈까요? 네, 몇 시간이면 도착할까요? 4시간이죠. 왜냐면 원래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의 200 하면 되는 거죠. 에? 자, 4시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내가 180km로 가야 돼요, 부산까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속력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시간분의 거리. 3분의 180으로는 가야 된다. 즉, 1시간에 60 정도는 가줘야 제 시간에 도착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거리 속력을 좀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X킬로미터만큼 떨어졌대요. 몇 킬로미터인지 모른대요. 내가 여기를 8km/h로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이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큼 걸릴까요? 시간.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죠? 8도 들어가고 X도 들어가요. 그러면 네, 8분의 X가 되겠죠? 8분의 X긴 한데 얘가 단위가 시간일까요? 분일까요? 초일까요? 네, 시간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시가 되다 보니까 통일을 좀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공식을 외웠다 치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다 외우시는 거 거속식 외워주시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반드시 중요하니까 외워주시는 거죠. 단위를 통일하셔서 푸시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는요,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느려요. 2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은길아, 여기 봐주세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었대요.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시속 2km. 내려올 때는 빠를 수 있죠. 시속 3km로 걸었는데
같은 길을 올라가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산할 때 그림을 그려보면은 등산은 어쩌면 이렇게 어떤 길로 올라갔다가 다른 길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같은 길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간 거죠. 여기 눈이 있고요. 어느 지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여기 같은 길이 포인트예요. 같은 길에 올라가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속력은 얼마라고요? 1시간에 이 정도 가는 속력. 내려올 때 속력은요? 3k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시간이 없어요. 버스가 5시간 후에 출발한대요. 5시간 이내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부동식이 되는 거예요. 딱 5시간 걸린 게 아니고요. 5시간 이내. 라고 했으니까 5시간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식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마치려고 한다. 다음 표를 한번 완성해보고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외웠어요. 여기에는 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요. 내가 어느 지점까지 갔다 올 거거든요.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몇 킬로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는 X 킬로미터까지 갔다가 오겠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X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속력은요 2km/s로 겨우겨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날라서 3km/s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너네가 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죠. 자, 그때 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결아, 얘는 도대체 얼마큼 올라간 거야? 거리. 몇 킬로 올라간 거니? 모르겠어요? 체에 몇 킬로 올라간 거죠? 그걸 구하는 건데 X킬로인데? X킬로 올라간 거예요. 자, 내려올 때는 몇 킬로미터 내려왔을까요? 똑같이 X킬로미터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속력이 있어요. 올라갈 때 속력은 얼마더라? 그렇죠. 2km/s, 1시간에 2km 가는 속력으로. 내려올 때는요 3km/s가 되겠습니다. 그때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뭘까요? 시간은 뭐분의 뭐죠? 네,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2분의 x. 만약에 이 거리가 6km면은 3시간 걸리는 거고 2분의 6이니까 얘가 10km면은 2분의 5니까 5시간 걸리는 거고. 자, 그럼 내려올 때 시간도 얼마일까요? 3분의 x. 그래서 시간으로 식을 세울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올라갈 때 시간 이만큼 걸렸다. 내려올 때 시간 이만큼 걸렸다. 두 개 더해서 5시간 이내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 두 개 더한 것이 5시간 이내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전부 다 양변에 뭐 곱할까요? 6을 곱할게요. 그럼 얘가 뭐로 갈게요? 3x 더하기 2x는 적거나 같다. 얼마? 아니. 자, 전부 다 6 곱해줘야지. 그렇죠. 이게 됩니다. 5x는 적거나 같다. x는 적거나 같다. 6km까지 갔다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이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6km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5시간 이내로 올 수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6km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거리가 나왔어. 6km래. 그럼 우리 올라갈 때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예요? 3시간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내려올 때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일까요? 2시간 걸렸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5시간이 딱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6km까지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6km 이내로 갔다 와야만 5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최소 몇 킬로 떨어진 지점입니까?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민수가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8km로 가다가 고장났어. 그래서 속도가 팍 줄었죠? 걸어간 거예요. 4km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반 이내에 도착했어요. 1시간 반 이내이기 때문에 부도식인 거죠. 딱 1시간 반이 아니라 1시간 반 이내, 이하. 지금 시속이잖아요. 시속. 그러니까 얘를 시간으로 고치셔야 돼요. 우리도 1시간 반 수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얘는 시간으로 몇 시간이 될까요? 1시간 반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90분이요? 네, 그거는 분이고 시간으로 1.5 1.5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 1과 60 중에 30이니까 얘들아 30분인데 100분 중에 30분이 아니고요. 60분 중에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과 60분은 3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1과 2분의 1 즉 1.5시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예요. 그럼 1.5면은 얘가 1과 2분의 1이잖아. 얘 가분수로 고치면 얼마죠? 2분의 3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2분의 3시간 이내로 가자.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집이야, 아파트. 여기 할머니네 초가집. 있는데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8킬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타고 갔죠? 자전거 타고 갔어요. 신나게 갔습니다. 손님이 얼마였죠? 이걸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도중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속력이 뭐였죠? 4km/h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어디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집에서부터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었나요? 써드려요. 집. 여기는 할머니 집. 할머니 댁. 자,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부터 최소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왼짝을 구하는 겁니다. 오빠들, 언니들, 왼짝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궁금한 겁니다. 자전거가 여기서 고장이 났거든요. 고장이 났어요. 그럼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도대체 집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킬로미터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오케이? 얘가 X면 남은 거리는 뭘까? 어? Y? 아, 문자 근데 하나로 하려고. 부동식은 문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800X지. 전체 거리에서 X키로 빼면 되는 거잖아. 저거 자전거 타고 온 거리를 빼면 남은 거리가 걸어간 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네요. 이건 자전거 타고 간 거리입니다. 자전거. 얘는 걸어, 도보라고 하니까 유식한 말로. 그때의 거리, 속력, 시간이 있단다. 거리는 몇 킬로 자전거 타고 갔니?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도보는? 좀 많이 똑똑한데? 다니는 킬로미터가 되겠지만요. 뽀로롱. 속력이 있어요. 자전거 탈 때 속력이 뭐였죠? 딩동댕. 8km/h로 가다가 걸어갈 때는 4km/h로 갑니다. 그럼 그때 시간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린 시간. 잘한다. 자, 그러면 걸어갈 때 시간. 맞아. 이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여기서 걸린 시간 더하기 여기서 걸린 시간 다 해서 몇 시간 이내가 돼야 되죠?
네? 뭐라고요? 아, 그 1시간 반을 시간으로 써줘야죠. 얘네가 지금 시속이니까 시간 써야지, 시간. 몇 시간이야? 아, 아까 했잖아. 그래서 1.5니까 2분의 3시간.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2분의 3시간 이내가 되셔야 돼요. 자, 요거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 몇 배를 할까요? 분수가 싫어서 몇 배? 8배를 해줄게요. 여기도 8을 곱해주시고 여기도 8을 곱해주시며 심지어 여기도 8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는 뭐가 나와요? 더하기. 예, 약분했어요. 2배 하고 괄호 칠게요. 아직까지는 괄호를 칠 겁니다. 얘랑이랑 약분돼서 2가 되긴 하는데 거기다가 8-x 해준 거 그것이 자꾸 나갔다. 1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계속 풀게요. x랑 마이너스 2에서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x를 넘길게요. 11을 빼보세요. 4. 따라서 x는 4보다는 커 나갔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되도록이면 많이 타라 이거지.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더 유리하거든. 최소한 4보다는 많이 타거나 같게 타래. 그럼 최소 몇 킬로 타야 되는 거죠? 답이? 답은 4km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4km 정도는 타줘야 1시간 반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갈 때는 시속 6km, 올 때는 같은 길을 4km. 올 때는 좀 여유롭게 왔네요. 같은 길입니다.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온대요. 그런데 올 때는 속력이 4km입니다. 그럼 갈 때가 빨라, 올 때가 빨라? 얘들아, 갈 때가 빨라요, 올 때가 빨라요? 당연히 갈 때가 빠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총 2시간 이내, 그러니까 부도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이 2시간 이내면 되겠네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뭘 구하는 거냐? 이때 최대 몇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느냐? x 킬로미터까지 간다라고 생각할게요. 표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전체가 x 킬로미터예요. 언니들 오빠들. x 킬로미터만큼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갔다리 왔다리가 되는 거죠. 일단 가.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오는 거야. 왜? 아까 같은 길이었잖아. 같은 길로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갔다 온단 말이야. 근데 갈 때 속력이 뭐였었죠? 네, 6km/sh예요. 올 때 속력은 뭐였죠? 4km/sh입니다. 여러분, 표는 내가 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 때 시간 구할 수 있나요? 더하기 올 때 시간 구할 수 있나요? 그게 총 2시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2시간 이내다 이렇게 식을 세우려고요. 갈 때 걸린 시간은 뭐분의 뭘까요? 6분의 감사합니다. 6분의 x예요. 올 때 걸린 시간은요? 잘하는데? 4분의 x예요. 채 이해되나요? 네, 표는 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걸 풀려면 안 그래 뭘 곱해줘야 되나요? 6 갖고 되겠어? 6으로 달라. 아니 4도 있잖아. 6하고 4를 없애야 되는데 분수를 20도 너무 크지. 그렇지.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줘야지. 최소 공배수 가장 작은 지원을 해주는 거에 따라 돈이 없어요. 많이 지원해줄 수 없어요. 12를 곱해보세요. 12 곱하면 얘 뭐 돼요? 2x 얘는 3x 얘는 24. 그치. 얘까지 써줘야 돼. 대부분 얘 때문에 틀려. 그래서 2x 더하기 3x는 작고 나갔대요. 24. 분수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분수 나오면 또 답이 틀린 줄 아는데 아닙니다. 5 나누면은 5분의 24km까지 갔다 오면 돼요. 라고 답하면 되죠. 최대 5분의 24km까지. 근데 이거 소수로 치면 얼마예요? 소수로 얼마예요? 4.8km까지 갔다 올 수 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은수가 걸어간 거리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은수가 처음에 걸어가다가 뛰어가니? 뛰어가다 걸어가니? 걸어가다 뛰어갔죠? 늦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분속이 나와요. 처음에는 분속 200m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봐도 너네가 단위를 뭐로 통일할지를 알게 되는 거야. 속력이 원래 단위를 두 개 갖고 있다 그랬잖아? 보니까 미터로 할 것, 분으로 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속력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은 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거리는 미터로 할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4km래. 그럼 얘들아,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2.4km를 어떻게 써야 돼? 2.4km로 써야 되나요? 미터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럼 2.4km는 몇 미터예요? 그렇죠. 2,400m로 바꾸셔야 돼요. 왜? 분속 때문에. 분속 200m. 이 말이잖아. 200m per 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단위를 미터와 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km 떨어져 있다고 하면 2,400m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는데 처음에는 얘네가 천천히 갑니다. 여유롭게. 나는 그냥 걸어가겠다. 룰루랄라 릴리랄라 하면서 40 아니고요. 50m per 분으로 갑니다. 근데 시계를 딱 봤거든? 너무 늦을 것 같아. 이러다가 또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쏩니다. 달리는 거죠. 와우! 달립니다. 200m per 분으로 달리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30분 이내 부등호란 얘기지. 어머나, 부등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분 이내에 도착하려고 해요. 그럼 너네가 여기서 걸린 시간은 뭐 분의 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걸어간 거리예요. 그럼 왼쪽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른쪽을 구하는 건가요? 네, 왼쪽이죠. 그럼 왼쪽을 뭐로 적을까요? 단위는 뭡니까? 미터. 자, 저 최대 몇 미터니까 X미터. 내가 X미터 걸어갔다. 이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얼마를 뛰어갔을까요? 그렇지. 2400 마이너스 X만큼, 미터만큼 뛰어간 거거든요. 그럼 너네가 여기서 걸린 시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표를 안 그릴게요. 50x 여기서 걸린 시간. 90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50이에요. 속력분의 거리. 이게 앞에서 걸린 시간이에요. 오케이? 얘가 만약 100m였다면 2분이 되겠죠. 100이면. 2분. 이게 앞에서 걸린 시간이고요. 뒤에서 걸린 시간은 뭘까요? 분의 2400 마이너스 x. 이 두 개를 뭐 하면 몇 분 이내죠? 30분 이내입니다. 얘를 2분의 1로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30분이면 아까 2분의 1 시간 아니에요? 여기다 2분의 1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분의 1 쓰면 얘네는 2분의 1 분인 줄 알아요. 0.5분, 30초인 줄 알아요. 여기는 반드시 분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30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2.4 쓰면 안 돼요. 2.4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분이 분명히 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2.4라고 쓰는 순간 전체 거리가 2.4m인 줄 알아요. 반드시 2,400m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단위를 통일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걸 구할 거예요. 전부 몇 배 할까요? 전부 몇 배 해야 분수를 탈피합니까? 200배를 해줄게요. 그럼 약분했어요. 이게 뭐 될까요? 4x 더하기 200은 없어져요. 하지만 이 괄호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이쪽은 얼마가 될까요? 6천이 되겠죠? 이거 풀면 되는데요. 괄호 이수나 만화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구할 거고 4x 빼기 x는요?
그리고 2,400 빼보세요. 3 나눠보세요. 1200. 따라서 얘가 걸어간 거리는 1200 이하로 해주셔야 돼요. 1200 이하. 얘가 1200 이하로 가야만 우리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1200m. 최대값은 1200m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